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오늘 뭐 진도 나가는 걸로는 첫 수업이고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나쁜 번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네, 여러분들 리니어 리그레션 들어보셨나요? 이미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 모른다, 처음 본다. 음, 모르는 분이 더 많네요. 좋습니다. 네,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리그레션, 그러니까 회귀 분석 기법 중에 하나고요. 회귀 분석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슬라이드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번 읽어보면은 뭐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 뒤 적합도를 측정해내는 분석 방법을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가 뭔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요거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걸 가지고 설명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확대를 하고 싶은데 네. 그 결국에는 이제 회귀 분석도 이제 머신러닝 기법 중에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일종인데요.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떤 출력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어떤 출력이 나온다.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된다. 라는 이런 입력과 출력의 쌍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트레이닝 데이터 셋. 그리고 그 머신러닝이 하는 일은 얘를 입력으로 줬을 때 f라는 함수를 찾고 싶은 건데 요거를 이제 x라고 할게요. x. 여기에 있는 x를 입력으로 줬을 때 여기 있는 걸 y라고 하면은 y가 튀어나오게 하는 이 함수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막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얘를 뭐 x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f를 우리가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로 구했으니까 fx 프라임 하면은 뭐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y 프라임을 예측값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회귀 분석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요 방금 얘기한 거랑 여기 있는 문구를 다시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관찰된 연속형 변수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이 이제 변수 값인데 이 변수 값이 연속된 값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1, 2, 3 이런 이산적인 값이 아니고 뭐 1.78, 뭐 2.99, 뭐 81,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속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다 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이 함수 f를 구한다 라는 말이랑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요거 매핑 되시죠? 그리고 적합도를 측정한다 라는 말은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걸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모르는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 입력에 대해서 그 적합도를 측정을 해서 요 y 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저런 거고, 그 중에서 선형 회귀 분석은 무엇이냐면은 뭐 영어로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여기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이 이 사이의 관계를 그 모델을 구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요 함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함수가 선형 함수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리그레션 방법이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선형 함수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나요? 선형 함수? 선형 함수. 선형 함수 안다 하는 사람. 선형 대수 배우지 않았어요? 모른다.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네, 설명 좀 드릴게요. 먼저 선형함수, 대표적인 선형함수 뭐가 있죠? y는 ax 더하기 b. 여기 대표적인 선형함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입력이 x 하나일 경우에의 선형함수고,
근데 이거를 다시 쓰면은 f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f의 입력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 x1, 뭐 x2, 뭐 x3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얘는 선형함수가 어떻게 되죠? 입력 3개에 대한 선형함수. 얘는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그 변수에 대해서 모든 그 항이 다 1차 항이고 그 1차 항 제외한 거 나머지는 그냥 바이어스 정도 있는 요런 함수를 우린 선형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f 펑션이 요런 형태를 띨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회귀 분석 방법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데이터 그 빨간색 점들이 다 이제 데이터 포인트예요.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막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를 관통하는 이런 이제 직선을 찾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 하는 일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입력 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값은 뭐 대충 제가 아무렇게나 쓴 거니까 좀 안 맞아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뭐 아무튼 요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 점을 그 좌표 평면상에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죠? 요 그림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새로운 입력이 주어지면은 그때 y 값이 무엇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예측할 수 있나요? 대충 그림으로 봤을 때 느낌 오죠? 어떻게 나오죠? 한 이쯤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걸 선형 회귀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데이터를 관통하는 어떤 직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직선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뭐 2x 빼기 1 뭐 이런 수식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입력이 1.3이면은 여기 2x 빼기 1 여기 x 부분에다가 1.3을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2.6 1.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형 회귀 분석이 하는 약간 리니어 리그레션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직선을 찾는 거다. 직선을 찾는 건 뭐냐? 여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y는 뭐 w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이 w랑 b를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네, 질문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입력이 와도 그 y 값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좋은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직선을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모델을 찾는 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하는 일이죠. 선을 구한다 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여기선 ax 더하기 c라고 썼는데 이 a 값이랑 c 값을 찾는 거랑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a랑 c 값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머신러닝 배우셨잖아요. 그죠? 안 배우셨나요?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은 이렇게 찾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여기 이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직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아무 w나 아무 b값, 그러니까 랜덤한 w 값과 b 값을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w는 뭐 3이라고 치고 b는 아니다. 0.5라고 치고 뭐 b는 뭐 마이너스 3이라고 칩시다. 그럼 대충 이런 그래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가설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한번 그려본 거, 이걸 이제 가설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측정을 합니다.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은 이게 실제 데이터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 이 실제 데이터랑 그리고 요 입력에 대해서 나온 이
이 입력에 대한 예측값이 요건 거잖아요. 그죠? 이 입력에 대한 예측값은 요거고, 요 입력에 대한 예측값은 요거고, 맞죠? 그럼 이제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에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차이를 다 계산을 합니다. 요 차이를 다 계산해서 그 차이를 뭐 합하던지 평균 내던지 해서 그거를 코스트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회색값의 경우에는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엄청 적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가설함수의 경우에는 제가 랜덤하게 만든 거니까 굉장히 이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그런 이 W 값과 B 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네. 이 W 값과 B 값을 찾고 싶은 거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찾냐? 우리는 경사하강법이라는 아주 좋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코스트를 최소로 만드는 W와 B 값을 찾는 건데, 이걸 찾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제 경사하강법이에요. 얘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 그 모든 W 값과 모든 B 값에 대해서 미리 그 코스트를 다 구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W 값과 B 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W랑 B가 0,0일 때는 이런 직선일 테니까 걔의 코스트는 이만큼이다. 근데 걔가 만약에 코스트가 10이었다. 그러면 10 이렇게 그 얘가 0,1일 때는, 그러니까 W는 0이고 B는 1일 때는 코스트가 뭐 좀 줄어들겠네요. 원래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 좀 줄어든 값, 뭐 이만큼 나오고, 그죠? 이렇게 점을 다 찍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이 W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 점을 다 찍어볼 수 있겠죠. 걔네들을 다 이어보면 어떤 면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려본 게 이겁니다. 이 그래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W와 어떤 B에 대해서 이제 코스트를 찍어본 거예요. 그럼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모든 가능한 W 값을 다 찍어보고 모든 B 값을 다 찍어본 다음에, 그러니까 다 이제 모든 W 값과 모든 B 값을 조합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코스트가 제일 낮은 애를 고르면 돼요. 맞죠? 대신에 이 방법의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찾지 않고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활용을 해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랜덤하게 아무 점이나 찍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W 값과 B 값을 누가 원격으로 컨트롤하고 있나요 혹시? 이게 왜 꺼졌지? 뭐야? 저 이런 경우 처음인데? 뭐야 이게? 에러가 발생했다고? 어이없네. 네, 그 랜덤하게 그 W 값을 뭐 예를 들어 랜덤하게 -3, 그 또 B 값은 랜덤하게 -20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코스트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랜덤하게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에서 경사를 구해요. 이 경사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경사가 구해지겠죠? 그죠? 맞죠? 경사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곧 설명을 할게요. 경사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이만큼 점을 옮기는 거예요. W랑 B 값을.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울기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기울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기울기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 점을 또 이만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기울기를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이 점이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W 값과 B 값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해되세요? 지금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눈에 보이죠? 원래는 모든 W와 모든 B 값을 다 조합해서 그 중에 가장 최적인 코스가 가장 낮은 애를 찾아야 됐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몇 개만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근데 몇 개만 검사를 해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랜덤하게 찍어본 다음에 그 기울기 계산해서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쭉 이동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전체를 다 안 뒤져도 되니까 훨씬 빠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경사는 또 어떻게 구하냐? 경사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경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W와 B에 대해서 경사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먼저 B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 W를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잘라보는 거죠. 이렇게 W를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잘라보는 거죠. 그럼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그 B에 대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분 많이 하셨잖아요. 요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때 기울기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를 고정해 놓고 그죠? B를 고정해 놓고 W에 대해서 W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점이었는데 이때 또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기울기랑 내려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릴게요. 이런 기울기랑 그죠? 이런 기울기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두 개의 그 기울기에 의해서 벡터 합을 하면은 이쪽 방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기울기를 계산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 코스트를 W와 B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한다 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요. 편미분은 수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A 좀 잘 안 보이겠다. 뭐 AW 제곱 더하기 뭐가 좋을까? 뭐 3W 제곱 더하기 뭐 4B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F 뭐 W B C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때 뭐 W는 1, B는 2, C는 뭐 3. 그러니까 1, 2, 3에서의 W의 기울기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냥 W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러면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애들은 다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코스트 W, B, C, W 얘를 해보는 거예요. 얘 어떻게 구하죠? 그냥 6W 이렇게 되겠죠? 근데 W, B, C가 1, 2,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W를 넣어보면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1, 2, 3에서의 W의 기울기는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경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경사를 구했으면 그럼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W를 업데이트 해주고 B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B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 아까 제가 그림으로 어떤 걸 표현했었냐면은 W랑 B를 이렇게 옮겨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경사하강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나요, 여러분들? 너무 쉽죠? 너무 쉽진 않아요, 또? 그냥 쉬워요? 네. 따라올 만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면은 뒤에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입력이 복잡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이 1차원이고, 그죠? 입력이 1차원이고,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이런 직선을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x, y 해가지고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입력이 2차원이 되면은 입력이 두 개니까 x1, x2 이제 두 개가 되니까 이 함수가 그러니까 가설 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플레인이 나옵니다. 이런 평면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2차원에서는 평면이잖아요. 1차원에서는 직선이었죠? 그럼 3차원에서는 뭐예요?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어렵죠? 그림으로 그리려면 또 4차원을 그려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이 리니어 펑션에 의해서 그려지는 요 자취, 요 평면을 우리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복잡한 고차원의 공간 속에 그냥 평면 비스무리한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 가설함수에 의해서 생기는 그 모양이 평면이다. 근데 2차원이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입력이 1,2, 3,8이었을 때는 1,2, 3,8이었을 때 3,8이 저기 있네요. 아무튼 여기 있을 때 이제 그냥 여기라고 치면은 요 두 점에 의해서 나오는 요 값 있죠. 요게 예측값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뭐 실제 값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요 점이랑 요거랑 거리가 오차가 되겠죠. 코스트.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코스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코스트 가지고 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본다기보다는 이제 기울기 계산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원래는 가설함수를 x1, x2는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w를 이렇게 진하게 그리면은 얘는 w1, w2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다. x는 이 진하게 x를 그리면은 얘는 x1과 x2에 대한 벡터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수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w와 진한 w와 x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얘가 w1, w2, x1, x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내적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1, x1 더하기 w2, x2 이렇게 되죠.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 그냥 w, x 더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거죠. 이해되죠? 네. 근데 또 이게 매트릭스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냥 그 컬럼 벡터 이게 매트릭스인데 2 곱하기 1짜리인 매트릭스인 거죠. 얘도 2 곱하기 1짜리인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w1, w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1, x2랑 매트릭스 곱셈을 하면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w1, x1 더하기 w2, x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은 얘를 매트릭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누가 w랑 x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얘는 w랑 x를 벡터로 본 거예요. 두 개가 같은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둘 다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어느 논문에서는 이걸 벡터로 보고 저렇게 표현하고 어느 논문에서는 이걸 매트릭스로 보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요 코스트 구하는 거는 앞에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이게 실제 값이죠.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요 실제 y값, 요게 실제 값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위치 이 값이 이제 hxi가 되는 거고, 요 둘 사이의 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뭐 평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합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네. 이걸 제곱하는 이유는 제곱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요 평면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요 차이가. 그죠? 그럼 만약에 밑에도 절반 있고 위에도 절반 있으면은 요 코스트가 0이 되겠네요. 그죠? 합하면. 근데 0이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가 이 차이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이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곱을 쓴 겁니다. 이걸 절대값으로 해도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수식적인 그 어떤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제곱을 하면은 조금 더 아름답게 나옵니다. 네, 미분도 더 하기 쉽고 절대값을 쓰면은 미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제곱을 많이 씁니다. 됐죠? 그리고 앞분반에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i는 0부터 n까지니까 여기에 n 더하기 1개가 있지 않냐. 근데 왜 n분의 1로 나누냐 라고 했는데 네, 제가 잘못 쓴 거예요. n 더하기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평균. 네. 아니면 요 i를 1로 하든지. 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사 하강법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코스트를 우리 이제 변수가 3개가 생긴 거잖아요. W1, W2, B 3개가 생긴 거잖아요. W1에 대해서 기울기 구하고 W2에 대해서 기울기 구하고 B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각각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뭐 똑같죠? 똑같은데 변수 하나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변수가 만약에 늘어나면 엄청나게 수식을 여러 개를 써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일해서 씁니다. 그냥 W 이렇게 그냥 퉁쳐서. 근데 이걸 실제로 써보면은 이렇게 돼요. 네. 얘가 얘는 W1, W2 이게 되는 거고 얘는 W1, W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알파 얘는 이제 W1, W2 여기도 코스트 W1, W2 네, B 이렇게 뭐 그냥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것을 그냥 이렇게 나눈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그냥 W 분리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애들 분리하고 이제 뒤에 있는 애들 분리하고 하면 되니까 이 수식이 동일합니다. 이 두 개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이 더 복잡해져도 마찬가지겠죠? 입력이 이제 더 입력 개수가 2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입력 개수가 하나일 때는 직선, 2개일 때는 평면으로 표현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각화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아무튼 근데 그 다차원 공간상에 어떤 평면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는 거고 수식도 똑같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W1, W2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벡터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값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여기도 x를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식을 써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얘가 이 두 벡터의 내적이니까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w3 x3 더하기 점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했던 그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트는 정확하게 동일한 수식입니다. 넘어갈게요.
업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결국에는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W 값과 B 값을 찾고 싶은 건데, 근데 그 맨 앞이랑 달라진 점은 얘가 원래는 W가 값이었는데 그냥 벡터로 바뀌었다. 그냥 그 정도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W를 업데이트하고 B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사하강법이었고요. 그리고 경사하강법 말고도 이 W와 B를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사하강법이 이제 가장 이제 대중적이고 이해하기 가장 편한 알고리즘인데,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제 슬라이드 요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다양한 그 옵티마이저, 이런 애들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혹은 옵티마이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옵티마이저에 대한 설명을 좀 올려놨거든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앞분반에서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여기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알고리즘들을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도 좀 잘 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SGD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인데, 이제 스토캐스틱을 좀 추가한 뭐 그런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고, 이제 다른 방법들도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면은 뭐 여기서는 쭉 내려가야 되는데 SGD는 그 랜덤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여기서 새들 포인트에서 멈춰 있는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본 거죠. 위쪽에서 이렇게 본 모습인데, 다른 그 코스 함수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최저점인데, SGD, 모멘텀, NH, 아다그레드, 뭐 아다델타, RMS 프롭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어떤 업데이트 방법들이 있는지, 옵티마이저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나요? 혹시 뭐 미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여기 참고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너무 강의가 완벽했나요? 네. 지금 조금 이른데 얼른 가서 밥 먹을까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그 뭐 수업 끝나고 나와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